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해요. 민우가 말했지만 수정은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래쪽 단단해진 부분에 정확히 닿았죠. 수정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민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정을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죠.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수정이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우연히 민우의 샤워 후 모습을 목격한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호기심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김민우의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어요. 52세의 그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아내를 잃은 후 시간은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를 반기는 건 마리라는 반려견뿐이었죠.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의 발치에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박수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동생. 두 사람은 아내 사별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정 씨. 형부, 안녕하세요. 방해 안 되실 때 전화했나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항상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1년 전 이혼 후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마침 커피 마시고 있었어. 혹시 말이 산책시킬 때 제가 잠깐 함께해도 될까요? 오늘 채권고 작업이 일찍 끝나서.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리가 반가운 듯 짖는 소리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우리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날까? 네, 그럴게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옷장에서 정장 대신 캐주얼한 니트 스웨터를 꺼내 입었어요. 마리의 리드줄을 챙기며 그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눈 밑으로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에이, 이런 모습 보이면 수정이 걱정할 텐데.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마리를 데리고 느긋하게 산책했습니다. 수정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했어요. 형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대충 때우지.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는 그냥 자러 오는 것 같아. 수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건강 챙기셔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날 때 반찬 좀 해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너도 바쁠 텐데. 하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챙겨드려야죠. 그렇게 수정은 가끔 민우의 집에 들러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집안일을 도왔고 민우는 수정의 이사나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수정이 민우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이웃 아주머니가 보았습니다. 수정 씨,
자주 오네요? 수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급히 대답했어요. 아, 네. 형부가 혼자 계셔서 가끔 반찬 갖다 드리러 와요. 이웃의 의미심장한 시선에 수정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민우의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을 떠올리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니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혼자 남겨진 가족이었으니까요. 민우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친구 태석이 물었어요. 민우야,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던데? 혹시 새 사람 만났어? 민우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처제가 가끔 집에 와서 도와주거든. 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제, 박수정 씨? 예전에 한번 봤는데 참 지적인 느낌이던데.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족으로서 서로 도와주는 거지.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석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회사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평소라면 아내와 함께 차례를 준비하고 친지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수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부, 추석 연휴에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민우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어. 그냥 집에서 말이랑 있을 것 같아. 곧 수정의 답장이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기 뭐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언니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 해서 찾아뵐게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추석날 혼자 쓸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언제든 와. 추석 당일 오후 5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정이 음식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형부, 추석 잘 보내세요. 수정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 민우도 새 셔츠를 입고 머리도 정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들어와, 수고했네. 수정은 가져온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좋아하던 잡채랑 동그랑땡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좋아하시는 모둠전도요.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죠. 형부는 젖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운다고.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수정을 통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아내이자 언니였던 미영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언니는 항상 제가 결혼할 때 이것저것 조언해 주셨는데 수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고 말았네요. 민우는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수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여자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저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민우는 말없이 수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죠? 그래. 미영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정이 와인을 꺼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형부, 괜찮으시면 한잔할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병이 비워져 갔고 수정은 냉장고에서 소주도 꺼내왔습니다. 형부,
이번엔 소주 한 잔 해볼까요? 언니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소주와 와인을 번갈아 마시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평소라면 나누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술 기운에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고 수정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새벽에 깨면 미영이를 찾곤 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민우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정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도요. 다른 화장실 써도 될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 화장실 써도 좋아. 오른쪽으로 가면 돼. 수정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복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욕실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민우가 샤워를 막 마치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수정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민우는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서 있었고 물방울이 그의 탄탄한 상체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아래로 드러난 그의 남성적인 실루엣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수정이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체격은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탄탄했고 특히 그의 남성적 특징은 예상 외로 컸습니다. 괜찮아. 내가 문을 안 잠갔네. 민우가 당황하며 급히 수건을 여미었습니다. 수정은 황급히 욕실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술 기운이 더해져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본 건 정말 민우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정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형부. 방향을 헷갈려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술 기운이 더해지며 수정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형부,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체격이 정말 좋으시네요. 말을 내뱉자마자 수정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이미 나온 말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수정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 변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다가와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를 찾았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외로움과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민우의 강한 팔이 수정의 허리를 감쌌고 수정은 그의 단단한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고통스러운 죄책감이 뒤섞인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 때 수정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옆에는 민우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에 나와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수정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수정아, 형부 어젯밤은 실수였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을 뿐이에요.
언니에게 정말 미안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민우의 얼굴에도 깊은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마리가 슬픈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2주가 지났습니다. 수정은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민우의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날 밤 본 그의 모습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야. 그냥 충동이었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민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동생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지만 동시에 수정을 그리워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따스한 체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수정은 책 코너에서 나오는 중이었어요. 형부, 수정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어?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형부는요?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은 마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일은 정말 잊어야 해요. 수정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민우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승진 발표가 있어. 축하해 주러 올래? 수정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축하 자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민우의 승진 축하 저녁은 그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수정은 와인과 케이크를 가져왔고 민우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형부, 정말 축하해요. 언니도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수정의 말에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미영이가 있었다면 크게 축하해줬을 텐데.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술의 탓만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민우가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전처럼 서둘러 떠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분명해. 난 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수정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지금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형부와 처제 사이였지만 문이 닫히면 연인이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로 바쁠 때도 짬을 내어 수정을 만났고 수정도 출판사 마감이 있을 때면 민우의 집에서 작업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수정의 친구 지영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얼굴에 생기가 돌아. 지영이 말했어요. 수정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설마 새 남자 생겼어? 이혼하고 나서 처음 아닌가? 수정은 말을 얼버무렸지만 지영은 날카롭게 물었어요. 누구야? 혹시 아는 사람이야? 결국 수정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와의 관계,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의 감정까지.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정아, 언니의 남편이었잖아. 그게 말이 돼? 더구나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해봐. 그냥 신체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잖아.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는 서로 정말 소중해. 언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 말에 수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일까? 민우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구 태석이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너 요즘 연애하는 거지? 누구야? 민우는 망설이다 결국 고백했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영이의 동생이라고? 너 미쳤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수정이는 특별해.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잘 생각해봐. 정말 미래가 있을까? 사람들이 알면 너희 둘 다 큰 상처받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비밀 관계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되어갔고 둘 다 마음속에 갈등을 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민우의 집에서 수정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건지. 민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내 탓이야. 내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어. 수정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첫날 밤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형부이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야,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그날 밤은 그냥 계기일 뿐이었어. 하지만 수정은 마음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감정은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호기심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일까?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이웃을 만났어요. 이웃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정 씨, 요즘 김 부장님 댁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형부 잘 챙겨드리는 거예요? 수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언니가 없으니까 가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웃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수정은 더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정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착각하는 건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민우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장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3년 계약이야. 승진이기도 하고. 민우는 수정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축하해요, 형부. 정말 대단하네요. 수정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와 함께 갈래?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수정은 놀라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여기서는 계속 숨어 지내야 하지만 싱가포르에선 아무도 우리를 모르잖아. 그냥 평범한 커플로 살 수 있어. 수정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민우와 함께 새 출발을 한다는 것,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서랍에서 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언니의 미소 띤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날 밤 우연히 본 그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호기심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일까? 친구 지영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해봐. 그냥 신체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 말이 수정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의 감정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과 민우의 관계는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시작은 건강한 미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다음 날 수정은 민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형부 생각해봤어요. 민우는 수정의 표정을 보고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가지 않기로 했구나.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형부의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민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작이 과연 건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외로움을 달래줬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던 건 아닐까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감정은 진심이야. 저도 형부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옳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소리만 들려왔어요. 후회하지 않을까?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따라간다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언니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하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내 결정을 존중할게.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수정은 마지막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형부. 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민우가 떠난 후 수정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빈자리가 남았어요. 가끔 밤에 잠에서 깨어 민우를 그리워할 때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친구 지영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수정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어. 내가 형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던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출발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너희 둘 다 외로웠잖아. 그래서 더 위험했던 것 같아.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든.
수정은 출판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독립 출판 브랜드를 만드는 꿈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민우도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수정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짧고 형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싱가포르 생활은 어때요? 수정이 물었어요. 바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은 재미있어. 내가 보고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이해해. 1년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자신의 작은 출판사를 창업하는데 성공했어요. 민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축하해, 수정아. 출판사 소식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미영이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싱가포르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 여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 너처럼 책을 좋아하는 여성이야. 아직 시작 단계지만 수정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우가 새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가에 앉았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그날 밤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민우의 샤워 후 모습을 우연히 본 순간, 그리고 그 호기심이 어떻게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경험이 나를 더 성장시켰어. 수정은 책상 위에 언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예요.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새로운 원고를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수정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땠든 그 끝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더라도 그 길이 옳았다고 믿는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수정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